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늘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가 왔습니다. 먼저 이 박사님, 어제 당권 주자들 비전 발표회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글쎄 뭐 이 비전 발표의 내용이 저는 뭐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 개혁 내지 정당 개혁 이슈가 완전히 소멸돼 버린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여전히 전 정당 개혁 더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뭐 어떤 성향의 이 대표가 탄생하느냐. 예. 결국 이제 내년 총선 관련한 공천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 그런 쪽의 이슈 자체가 완전히 예. 좀 집중이 돼 있고 예.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뭐 비전이니 뭐 이런 것들 역시 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예.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예요. 비전은커녕 다 그건 물 건너갔고 누가 윤심을 잘 따를 것인가? 예. 하계회 비슷한 뭐 그런 거고요. 예상했던 대로고 뭐 천하람 후보 정도가 조금 뭐라고 이제 그 금기어에 해당하는 예. 금원령 비슷하게 지금 내려졌잖아요. 예. 윤핵관 얘기하지 마라, 윤과의 연대 얘기하지 마라 하는 걸 천 후보 정도가 이제 약간 깬 거죠. 예. 정면으로 깨지는 못하고요. 예. 뭐 기대했던 대로고요. 예. 저는 전당대회를 왜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이런 전당대회는 민주당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고 국힘당 안에서도 예.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혁명적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차라리 정말 누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말씀은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지명해라, 임명해라 하는 얘기가 맞아 보입니다. 신 의원님, 그러면 국민의힘 발표해 보고 그 내가 지지하는 후보 바뀐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전혀. 그건 뭐 하나마나한 비전 발표 아닌가 싶습니다. 돈 많이 들어갔더만요. 근데 좀 돈 좀 아껴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뭐 이게 참 아쉬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사실은 이번에 국민적인 관심을 굉장히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천하람 후보가 출마를 안 했더라면 아마 관심도는 더 떨어졌을 거다. 예. 그래도 이제 뭐 젊은 그런 이제 신진 인재가 좀 도전장을 내밀므로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이제 흥행 변수가 생긴 그런 그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비전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런 비전 경쟁 이런 것들도 뭐 거의 좀 없고 예. 사실은 지금 뭐 민생 현안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당장 뭐 어떤 그 이슈가 될 만한 국제사회 이슈도 많고 그런데 뭐 그런 것도 뭐 전혀 별로 이렇게 관심 바뀐 것 같고 예. 당대표 후보자라는 사람들이 예. 오로지 그 당내 어떤 그 구도라든가 이런 쪽에만 더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이런 전당할 필요 있냐 차라리 그냥 임명하고 말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로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좀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후보 사퇴론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나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좀 자가 발전 내지는 좀 마타도성 발언 이런 것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때 되면 이제 더 이제 극심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퇴하기를 바라는 쪽에서 이제 그런 거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뭐 안철수가 과연 견딜 수 있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있다더라 뭐 이런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성까지 막 흘러 넘치는 지금 그런 그 상황이다. 지금 이 발언도 제가 알기로는 금기어로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양상은 이전 투구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뭐 안 된다 그래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써야 해서는 안 될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점점 신현이. 늘어나요. 이런 전당대회가 드문 거죠. 이제 국힘당 전당대회 변수는 뭐 딱 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 그래서 결선까지 갈 것인가가 이제 연결되는 거고 두 예, 번째는 천하람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선전할 것인가. 예. 그 나머지는 이제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지금 이렇게 된 건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김기현 후보의 무능 내지는 비호감입니다. 이렇게 그냥 온 윤핵관 내지는 윤심 내지는 대통령실이 김기현 후보를 띄워주고 싶어서 난리 법석을 떠는데 예. 김기현 후보가 안 뜨는 거예요. 예. 이건 후보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후보를 잘못 선택한 거죠. 예. 아니면은 손을 떼든지. 근데 예. 지금 손을 뗄 수 있는 시점은 넘어갔어요. 예. 세계 방방곡곡이 전부 다 김기현 후보는 윤심이라는 걸 다 알게 됐거든요. 예. 이제는 뭐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서서 예. 온 만방이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윤심이 우리는 엄정 중립이다, 당무 개입 안 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시점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이 주목하는 대목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안 후보의 지지율 추이 예. 그리고 천 후보의 선전 예. 몇 프로까지 나올 것인가. 예. 이 정도 외에는 아무 변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때요.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한 당무 개입을 한 셈이 됐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설령 뭐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예. 그 후유증 아마 엄청날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그 중립 표방하고 예. 뭐 나경원 전 의원도 뭐 나가겠다라고 하면 예. 대통령이 오히려 격려해서 열심히 하라라고 해서 예. 내보내고 예. 안철수 의원 역시 마찬가지 예.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혹시라도 당대표 되시면 그때 뭐 좀 열심히 잘 해봅시다. 이렇게 모두에게 접근을 했더라면 예. 이런 정도로까지 이 지금 이 전당대회 양상이 이전 투구 양상으로 갔을 것이며 예. 또 김기현 의원도 저는 오히려 그 대통령실과 윤핵관이 과도하게 개입함으로 해가지고 예. 손해 보는 측면도 꽤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후보 개인의 이제 좀 역량 부족도 말씀하셨는데 예. 오히려 그냥 놔뒀더라면 예. 훨씬 더 역량 발휘를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자꾸 개입하고 윤핵관들이 자꾸 개입함으로 해서 그 비호감이 자꾸 얹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후보의 자신에게는 그게 오히려 더 부담으로 지금 꽤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윤핵관들이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전당대회에 접근을 했더라면 예. 훨씬 더 전당대회도 재밌어졌을 것이고 예. 모습도 아름다웠을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후유증도 훨씬 덜할 것이고 예. 설령 비윤계 뭐 아무개가 당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무시하고 막 이렇게 가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봐요. 어차피. 그런데 너무 이 좀 과도한 좀 과욕을 부림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사달이 지금 나고 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처럼 대통령실이 이렇게 깊숙이 당무에 개입하는 건 전 처음 봅니다. 예. 예전에도 예. 했죠. 예. 그 대신 은밀하고 아주 조심하고 예. 몰래 개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지나쳤어요. 이건 예. 뭐 나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 당무 개입한다. 예. 후보 정리하겠다. 예. 뭐 이러면서 나경원 후보 정리됐죠. 예. 후보 등록까지 못했죠. 예. 등록도 못하고 끝내버렸죠. 예. 안철수 후보는 후보 등록을 했는데도 예. 결국은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은 예. 적이다. 예. 그리고 무엄하게도 윤한연대라는 말을 쓴다. 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급기야는 더 나가가지고 지금 윤핵관들이 색깔 논쟁까지 예.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색깔 논쟁을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안 보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기다가 300만 원 당비나 내는데 내가 뭐 말 못할 게 뭐 있냐까지 갔으면 이건 막가도 이건 아주 심하게 막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요
전대 이후의 상황 금방 이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예. 그런 전대가 될 것이고 전대 이후는 더 알 수 없는 전대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전대 정말 안 해야 될 전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대통령실이 정리한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만났습니다. 네. 뭐 극적 연대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 만남이 나경원 의원이 어저께 가느다란 실미소도 안 띄우잖아요. 그 나경원 의원이 표정을 보는 사람들이 예. 아 저거 끌려 나왔구나라는 예. 걸 금방 알 수 있었고요. 예.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사실은 예상이 됐던 거긴 한데요. 예.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뭐 의미 있는 후보가 몇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 이제는 김기현 후보의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막판 골목길에 지금 들어섰기 때문에 예. 나경원 의원의 미래도 지금 담보할 수 없거든요. 예. 지금 동작구 당협위원장인데 예. 동작구 당협위원장도 저는 기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나 의원으로서는 예. 어저께 점심시간에 나와서 밥 먹고 예. 악수해 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은 나경원 의원의 속성이고 본질이에요. 예. 해바라기성이기 때문에 예.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서 저는 좀 어저께 나 의원 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럼 결국은 공천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뭐 그것도 있지만요. 지금 현재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껑충 뛰어서 한 6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지지율이 예. 나 의원이 필요치 않죠. 예.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예. 그렇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막 하늘로 공중 부양을 시켜주는데도 김기현 의원이 아슬아슬 간당간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의원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네. 뭐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내년에 공천이라도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 다시 달고 예. 그래야 이제 그 훗날을 더 기약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뭐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예. 이제는 그야말로 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온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만큼 옹색해진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어제 그렇게 나온 건데 예. 과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또는 뭐 김기현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예.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줄까? 예. 저는 그것도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번에 뭐 나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 나서서 공격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기조를 보면 예. 공천도 안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까지 그 친윤계 당대표에 집착을 할까요? 예. 그건 뭔가가 예고돼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거는 대규모 공천 물갈이다 결국은. 예.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역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나 살아남을까? 예. 전 뭐 3분의 2 이상은 당연히 물갈이 될 것이고 예. 그 이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이른바 그 윤핵관 호소인들이라고 하는 예. 친윤계 의원들조차도 예. 공천을 장담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 뭐 나경원 전 의원까지 저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네. 이른바 김나연대를 했는데 거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김기현 후보의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은 더 거세질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이제 안 의원에 대한 공격은 이제까지 했듯이 더 이제 공세를 더 강화를 하겠죠. 예. 예. 아마 어떤 경우에도 안심은 못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더블 스코어 차이로 뭐 김기현 의원이 앞서간다 이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1차 투표에서 끝내려고 하겠죠. 과반 투표에서. 예. 그런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예. 더욱더 불안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 표가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 표도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주 공격 대상을 누구로 삼아야 될지도 좀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예. 안철수 전 의원에게 계속 주 공격을 하는 게 맞을지
공격 방향을 살짝 돌려서 지금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아마 고민에 지금 빠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원님 어떤? 그래서 대체로 동의가 돼요. 이 정도 되면은 좀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 상상하고 있던 전당대회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자성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몸짓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전당대회는 더 진흙탕으로 점점점 굴러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오전에 검찰 다시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잘한 결정일까요, 신 의원님? 이건 안 갈 수 없죠. 그리고 주말이라는 것을 더 이상 고집할 수도 없고요.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이미 지금 사실은 소환 불응 기록이 몇 개 있습니다. 예. 그 수원 성남지청이죠. 성남지청 갈 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검찰 쪽에서 불응했잖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기록을 불응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예. 이상은 만약에 불응하거나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예. 뭐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워서 예. 뭐 10일 오전 11시 금요일 날은 최고위원회의가 있거든요. 예, 예, 예. 9시쯤 시작해서 이게 1시간여 하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결정을 해서 예. 이건 뭐 갈 수밖에 없는 결정이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검찰 소환이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보다는 더 많은 복수 소환이 사실은 예고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검찰 소환을 가지고 자꾸 밀당을 하고 이러는 건 저는 현명한 전술 같지는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검찰 소환에는 응해야 되고요. 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이건 의원들이 예. 방어해 주기 좀 어렵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흠을 잡히지 않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소환의 득이 실보다는 오히려 많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뭐 갈 수밖에 없죠. 검찰이 부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건 야당 대표가 아니라 그 네. 전직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소환에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박사님. 네, 뭐 저는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봤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그 이재명 대표 특유의 어떤 그런 반전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당하는 모습을 계속 연출을 하는 거죠. 예. 예, 정치 탄압 프레임을 지금 제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정치 탄압을 나는 계속 지금 당하고 있다. 예.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지지층은 더 결집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런 그 역효과를 지금 이제 그 기대를 하고 지금 이런 전략을 지금 쓰는 것이고 나름은 따지고 보면 일종의 정면 승부 전략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날짜 시간 가지고 있었던 그 신경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뭐 주말 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검찰 쪽에서는 주중을 원했다는 거고 예, 예. 이제 그런 건데 뭐 아무래도 주중에 갈 경우에 글쎄요 주중에 갈 경우에 좀 더 언론에 더 많이 노출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예. 따지고 예. 보면 그런데 글쎄 뭐 그 관련해서는 특별한 어떤 전략적 고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찌됐건 뭐 그렇게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예. 신경전과 최근에 글쎄 뭐 언론 노출은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이나 사실 비슷합니다. 예, 예. 되게 언론 노출을 흐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금요일 오후나 이렇게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 최근에 뭐 뿐만 아니라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어떻게 보면 압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유일의 대장동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사건들도 지금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했던 걸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한달지. 예예. 근데 이 사안들은 사실은 이 이재명 사건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알려진 사건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 호텔 부지 사건이랄지 뭐 코나의 코마 트레이드 뭐 이런 사건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알려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건들 거기에는 예. 백현동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예. 이게 수사 시즌 1이라고 그런다면 예. 나머지 사건들은 수사 시즌 2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소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구나라는 짐작이 가능해집니다. 예. 오늘 말씀 뭐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이종훈 정책박사 두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